네, 안녕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명지전문대학 학생들, 또 독서와 토론 수강 신청해서 지금까지 강의 열심히 들어주신 우리 제자들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이제 날이 점점 좀 더워지고 있습니다. 학기 말까지 여러분들 컨디션 조절 특별히 잘 하셔서 또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13차시, 14차시 2주간은 그 고전 수필, 평소에 여러분들이 만날 수 없는 작품을 놓고 공부하고 또 토론 어떻게 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자와 올려 친해지기, 자연스럽게 친해지기 올려드린 글은 글자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정말 속뜻은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1등 내지 2등으로 저는 중요한 항목,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자를 보시면 무는 없을 문자죠. 없다. 신은 신의 신뢰하는 믿을 신자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불은 아니 불자 뭐뭐 할 수 없다. 립은 설 립자로 함께 설 수 없다 하는 것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친구관계, 부부관계, 뭐 또 회사 상사와 직원, 사원 관계 모든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우리는 희노애락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때로는 좌절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좌절을 또 딛고 일어서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사람 관계, 인간 관계에 있어서는 신뢰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우리말 참 믿는다. 좋죠. 그러니까 가장 어떤 상황이 돼도 이 사람은 절대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이 돼도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는 나는 절대로 그분을, 그 사람을, 그녀를, 그 일을 신뢰의 반대는 뭡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뢰, 믿음이 없이는, 믿는 마음이 없이는 불립은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친구인 척, 겉으로만 가까운 척, 겉으로만 부부 관계인 척 하면 뭐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깨지면, 그러니까 우리 생활하다가 부도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져서 정말 지하 단칸 새방으로 갔어도 가족들끼리의 믿음이 있으면, 신뢰가 있으면 떨치고 일어설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금대골 같은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함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생설화에서도 그 다리 밑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물이 장마철이 돼서 막 불어오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설하고 강조하려고 얘기지만 물이 불어오르면은 빨리 피해야 되는데 절대로 나는 친구하고 약속한 이 장소를 벗어날 수 없다고 해서 끝내는 정말 장맛비에 휩쓸려 죽어갈지라도 친구와의 약속, 친구와의 신의, 친구와의 믿음을 지켰다는 미생설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 어떤 입장에 놓여 있어도 절대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된다. 글자는 정말 쉽지만 뜻이 너무 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텔레비전에 제가 보니까,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김영삼 대통령의 그 집 거실에 신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를 하러 가는데 거기에 이렇게 뒷 배경에 무신분립이라는 이 네 글자가 쓰여져 있는 족자가 그 인사 나누는 뒷 그 거실에 걸려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니까 더 중요하겠구나. 정치뿐만이 아니라 뭐 경제, 사회 모든 인간관계에서는 믿음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이제 이번 주 강의, 다음 주 강의면은 종강에 이르게 되는데 정말 그 믿음, 신뢰 가장 중요한 인간이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함께 할 수 없다. 무신불립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공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저하고 공부하면서 일반적인 고전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공부해 왔는데 이 이성림 교수가 아니면은 가르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종류의 글, 이제 오늘 고전, 다음 주 고전 수필 이렇게 고르겠습니다. 글의 제목을 보면은 책에 이제 171쪽에 실려 있는데 우암 선생. 그러면 우암이 누군가? 우암이라는 분은 송시열 선생의 호입니다. 그래서 송시열이라는 분은 문신, 조선시대 학자, 또 1607년에서 선조 40년에서 1689년 숙종 15년에 돌아가신 다음에 받으신 시호는 문정공이신데 이제 아주 서슬퍼런 그런 학자고 정치인이고 선비고 그렇죠. 그래서 수기 장희빈의 아들 나중에 경종이 된 그 세자 책봉에 반대하는 소를 올렸다가 제주도로 이제 유배를 가고 1689년 돌아가셨다 그랬죠. 그해 6월에 서울로 압송되어 오던 중 그 정읍에서 사약을 받고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나중에 이제 1694년에 갑술 환국으로 이제 그 억울한 죽음이 무죄로 또 인정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 오암 선생의 개인 어떤 정치적인 선비적인 그런 입장보다는 바깥에서는 정치인이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집에 오셔서는 정말 아버지일 뿐이죠. 우암 선생 아버지가 계녀서니까 여성, 여기서 여는 누구냐면 시집가는 딸에게요. 딸에게 경계하는 글을 적어준 것이 바로 오암 선생 계녀서입니다. 그러니까 시집가는 딸에게 뭐 재산을 많이 주고 뭘 주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댁에 가서도 잘 지내거라. 여성으로서, 며느리로서, 그 집의 아내로서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적어 주신 글입니다. 물론 우암 집도 있고 송자 대전도 있고 여러 그 정통 성리학자로서의 면모도 있으시지만 저는 여기서 친정 아버지께서 시집가는 딸에게 오히려 어머니보다 더 섬세하게 1장부터 20장까지 잘 지켰으면 좋겠다 싶은 항목을 적어 주신 겁니다. 저는 요즘에도 이런 형태의 글은 결혼하는 딸에게, 결혼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써서 주시는 것은 어떠한 정말 보다 더 귀하고 귀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1장부터 이제 20장까지 보시겠습니다. 1장은 부모를 섬기는 도리라. 그러니까 딸 아이, 아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낳으시고 어머니가 기르시니 부모가 없으면 이 몸이 어디에서 태어났겠는가. 그러니까 한 집에 이제는 살지 못하더라도 그 부모님 은혜를 생각해서 잊지 말기를 바란다. 시집 가서 다른 댁에서 이제 안동 권씨 가문에서 살게 되지만 그래도 이 친정에 있는 부모를 생각하고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 제자들도 저는 어떤 어려운 상황 결단을 해야 될 때 결정을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이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 정답이 저는 떠오를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께서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 어떤 그 행동 지침, 그 처세 정답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제2장 가겠습니다. 2장은 역시 이 글 자체가 시집가는 딸이니까 시집 가서 이제 남편하고 같이 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혹시 우리 제자들이 섬긴다는 말이 조금 거부감이 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반대로도 생각해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는 도리,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부부 사이는 극진히 친밀하게 공경하는 것이 지극한 도리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우리 무촌이라고 하잖아요. 참 결혼을 할 때는 사랑의 최고의 정점에서 가장 좋은 순간에 정말 일생 잘 살겠다, 사랑하겠다, 믿음을 갖겠다, 신뢰를 갖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결혼을 하지만 살다 보면 또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제자들에게 이 글이 옛날 글이라고 이렇게 덮어놓고 치부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곱씹어보고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현대에도 저는 이런 항목은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친밀하게 지내시기는 하되 남편하고 아내하고의 관계 저는 이 바꾸어서도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꼭 말을 예의 지킨다 그래서 뭐 존댓말 써라 이런 건 아니지만 말은 친구처럼 편안하게 하더라도 마음적으로 서로를 무시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본능적으로 우리들이 느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경이라는 말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 배려하는 거. 그래서 일동일정 움직이고 고요히 가만히 있을 때 마음을 놓지 말고 그러니까 남편은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니까 아내는 나랑 가장 친한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행동거지나 뭐 이런 것도 일동일정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행동거지에 마음을 놓지 말고 높은 손님 대접하듯 하여라. 그러니까 남편을 아주 공경하고 손님처럼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예의를 지키게 되겠습니까? 마음으로요. 말은 반말을 하고 친하게 하더라도 또 힘들 때는 남편이 우리 부엌에 가서 밥도 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공동체의 삶을 사니까 저는 남편 역할, 아내 역할이기보다는 서로가 여건이 되는 사람이 이렇게 생활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남편 섬기는 도리를 얘기했고요. 다음에 이제 시집을 가니까 역시 아까 부모를 이야기했으면 시부모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또 원만하게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부모라고 했지만 저는 이제 이것을 개녀서가 아닌 이제 시집가는 아들에게 준다고 했을 때는 처갓집 장인 장모 섬기는 도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고 또 고전을 재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시부모 섬기기를 제 부모보다 중히할지니 왜냐하면 시부모님하고 함께 생활을 하게 되니까 지금이야 이제 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따로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부모님은 마음속에 이제 간직하고 마음속에 묻어놓고 이제 시부모 또 저 반대편으로 생각하면 장인 장모 잘 중요하게 생각할지니 일동일정과 일언일사 그러니까 행동거지와 말 한마디를 부디 무심히 하지 말고 극진히 섬기도록 하여라. 그래서 내 부모와 같이 섬기지 못하면 시부모도 자기 딸만큼 사랑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 시부모님을 친정 부모님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사위 입장에서는 장인 장모를 자신의
정말 부모님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면은 부모님은 아들같이 생각할 것이고 또 시부모님은 딸같이 생각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극진히 그 어른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게 살도록 하거라. 어찌 경계하지 않겠는가. 어찌 조심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정말 필요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또 형제들 관계가 있죠. 형제들끼리도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거 참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이제 뭐 한 부모 또 형제 없이 또 이제 외동 딸, 외동 아들 뭐 이렇게도 있지만 이제 그래도 이 형제지간에 이제 다음엔 5장에서 이제 친척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형제 같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형제라는 말은 무엇이냐? 한 부모에게 혈기를 나누어서 같은 젖을 먹고 자란 것이다. 혈기는 피를 함께 나눈 형제다. 한 집에서 자랐을 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형제는 한 번 마음이 떠나고 잃게 되면 모두 얻지 못하니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던 일을 생각하면 싸우고 불화할 마음이 어찌 나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는 친정 형제도 그렇고 시댁의 남편의 형제들하고도 같이 잘 지내는 것이 좋겠다. 정말 필요한 말이죠. 자, 다음 5장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형제가 있고 부모님이 있고 다음에 이제 부모님과 형제를 둘러싸고 있는 친척이 우리 정말 또 중요한 우리 인간 관계죠. 친척. 그래서 우리가 친척 하는데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친은 동성결애다. 성이 같은, 그러니까 고모나 작은아버지, 큰아버지가 바로 친이 되고 척, 우리 외척이라는 말 들어보죠. 외성결애다. 어머니 성을, 그러니까 나하고는 성이 다른 이모, 외삼촌, 이렇게 외가댁의 결애, 가족을 말한다. 성이 다른. 그러니까 친척하면 나를 중심으로 아버지 쪽, 어머니 쪽, 가까운 뭐 결애, 집안, 이웃. 그 중에 촌수에 멀고 가까움은 좀 있을 수 있죠. 사촌도 있고 팔촌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정의 후박이 있기는 하나. 그래서 이제 조금 가까이 오랫동안 지내다 보니까 정이 깊은, 후는 깊고 박은 엷고 정이 좀 깊은 친척도 있고 또 조금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친척은 다 돌아간 선세는 이제 앞에 가신 분들, 돌아간 자손, 네, 그러니까 돌아간 그 조상님들의 자손이 아니냐. 그러니까 친척 관계에서 어떻게 하든지 서로가 틈새가 벌어지지 않게 그렇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친척과의 관계에서 가끔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 5장까지 해서 보면은 네,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의 관계에서 예의를 지켜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부모님 결혼을 하니까 시부모님 또 장인 장모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제 당연히 형제지간 자매지간 거기서도 서로 틈새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버지 쪽도 관계 그 다음에 어머니 쪽 관계 친과 척이라는 말도 잘 해석을 하십시오. 그냥 우리 친척이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하게 이렇게 나누어서 뜻을 확실하게 새기면 양가를 다 아우르는 거. 우리 정말 결혼할 때 당연히 어머니 쪽에도 인사하고 외할머니 계시면 인사하고 할머니 친할머니 계시면 인사하고 그러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모와 이모와 삼촌과 외삼촌 이 양쪽을 아울러서 우리가 친척이라고 하고 그분들은 조금
촌수가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고 또 촌수를 떠나서 좀 어려서 같이 놀았다든지 같이 컸다든지 해서 좀 정이 더 깊은 친구, 깊은 친척도 있고 조금 좀 서먹한 친척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돌아가신 조상들에서 다 내려온 그 자손이니까 한 집안, 한 울타리, 결애라는 말은 한 집안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형제, 친척, 양가, 부모님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자식 가르치는 도리입니다. 요즘 세상이 살기가 정말 힘드니까 저는 정말 우리 제자들 좋은 세상에서 적당히 일하고 적당히 일하다 보면 집도 살 수 있고 결혼해서 또 자식도 한둘 놓고 이렇게 정말 잘 사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세상이 너무 힘들어져서 제가 정말 가슴 아픈 것이 내 집을 살려면은 옛날에는 한 10년 정도면 산다고 했는데 요새 신문에 보니까 30년이라 그래서 정말 결혼을 왜 안 하는지가 아니라 왜 정말 피하는지 할 수 없는지 자식 문제 나오니까 정말 가슴이 제가 딱 막힙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것은 결혼하는 딸에게 주는 거니까 결혼을 했으면 이제 옛날 분들 생각에 당연히 이제 자식이 있으리라. 뭐 요즘도 결혼했으면 특별한 또 두 분의 철학이나 상황이 아니면은 자식을 사랑의 어떤 결정체로 자식을 낳고 기르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암 선생, 송시열 선생이 남자고 아주 그냥 커다란 그런 아주 그냥 서슬퍼런 외부의 학자이지만 이렇게 가정에서는 따뜻하게 섬세하게 딸을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써주셨는데 순서대로 다음에 가서 이제 네가 결혼해서 잘하고 살면서 자식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가르치냐? 딸 자식은 어머니가 가르치고 아들 자식은 아버지가 가르친다 하거니와 아들 자식도 글을 배우기 전은 어머니에게 있다. 저는 여기서 어머니, 여성, 여자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 아버지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자식, 어린 아이에게 모든 영향을 끼치는 것은 또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또 어머니 뱃속에 10달을 아기가 잉태돼서 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여성 엄마, 어머니의 모든 가치관, 엄마가 잡수시는 음식이 아기에까지 당연히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태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들이든 딸이든 보통 딸은 어머니가 가르치고 여기 문장에서 아들은 아버지가 가르친다고 하지만 아들도 글 공부하러 서당 가서 따로 배우기 전에는 다 엄마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 시집가는 딸에게 네가 나중에 어머니가 될 테니까 엄마로서 정말 이제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여기 자식 가르치는 도리를 쓰신 거예요. 백사는 막 온갖 모든 일을 한결같이 가르치면 자연히 단정하고 어진 선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성이지만 아주 반듯하게 올바른 것으로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딸이든 아들이든 어진 선비라는 거는 꼭 뭐 글 공부하는 사람 이런 거보다도 그냥 어진 인간다운 사람다운 그런 인격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식을 배웠을 때도 아까 제가 태교라는 말을 썼죠. 잉태했을 때 그 씨앗을 그 뱃속에 있을 때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체에게 그 생명을 위해서 잡된 음식 좋지 않은 거 뭐 이제 물론 임신해서야 뭐 커피, 술, 담배 좋지 않다니까 그런 건 안 먹겠지만 하여간 아기한테 영향을 끼치고 산모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런 잡된 음식 먹지 말고 몸을 단정히 가지면 자연 단정한 바른 올바른 자식이 태어날 것이다. 그래서 이 13차 1교시에서는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오암 선생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자,
잘 새겨서 또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2교시에서 나머지 또 14가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